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 포착주들의 활약도 유독 돋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월요일부터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터치한 종목이 무려 2종목이나 있었는데요. 역시 1등 종목은 다르구나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5년 연속 1위 정지우 위원과 1시간 동안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적인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했고 또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1% 가까이 밀렸습니다. 국내 증시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이번 주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고요. 어제는 장중에 5,300선까지도 넘어섰습니다. 연일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지만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네, 이번에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천스닥에 안착했죠. 25년 만에 1,100선도 돌파했고요. 어제 비록 하락했지만 주간 상승률이 무려 15%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종목 고민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5년 연속 1등 정지우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제 시장부터 짚어볼 텐데 정스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의 활약이 엄청났던 이번 주였죠. 예.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이번 주 한번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코스닥이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별명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제 뭐 정태성의 이제 정스닥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3,000 얘기가 나오면서 뭐 도전해보자. 저는 이런 도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전이 없으면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도 없기 때문에 일단 도전해봐야죠.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폭등 장세가 나오면서 장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반도체, 뭐 배터리, 로봇 이게 뭐 딱 한 업종만 꼭 집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더진, 뭐 헥토그룹주, 화이트솔루션, 모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로봇, 배터리, 쌍끌이 장세를 같이 이끌었는데 이게 코스닥이 이제 이걸로 그러면 이제 끝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AI 버블 논란도 굉장히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AI 버블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퍼도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상 실적 대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퍼가 10배도 안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버블이다라고 이 논란 자체가 있었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또 논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많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스피가 5,000까지 올라왔으니까 버블이야. 코스닥이 뭐 1,100까지 올라왔으니까 버블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피도 아직 버블이다라고 할 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중장기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객관적으로 이제 MACD가 이제 밑에서 돌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월봉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코스닥도 이제 올해 하반기 유동성 장세가 찾아오면 조금 더 좀 강한 패턴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재작년 12월 달에 한 것 같아요. 저는 자꾸 닷컴 버블이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바닥에 있을 때 아마 이런 유동성 장세가 찾아오지 않을까. 뭐 단정은 못 지었지만 뭐 100%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도전해보자. 라고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스닥은 그렇게 꼭대기권에 일단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꺾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정실 일단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매출에 비해서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전주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산미금속이 상한가 랠리가 좀 나왔었죠. 예, 벌써 한 40%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앞으로 반도체와 이 원전, 전력 전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제 AI 버블 논란, 이제 버블이 꺼지느냐, 반도체 버블이 꺼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버블이 이제 꺼질 때는, 그럴 때는 아마 제가 볼 때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슈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중국이 메모리를 많이 따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이 막 엄청난 물량을 쏟아낼 때, 그럴 때 이제 반도체 좀 버블이 좀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이 많이 쏟아내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크고요. 중국은 EUV 장비도 지금 없잖아요. 수율이 지금 잘 안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뭐 중국이 쏟아내서 시장이 많은 물량을 쏟아내서 반도체가 꺼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증시 버블이 좀 붕괴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아직까지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또 전력 문제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구매해도 AI를 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면 당장 이제 버블이 어차피 이제 붕괴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슈들을 자꾸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FST,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죠. 그리고 또 네오셈, 그리고 저스템,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에이펙트 이런 기업들도 다 전반적으로 견조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반도체가 왜 크게 움직이냐면 부르는 게 값이 됐죠. 이제 메모리가 전 세계에 슈퍼 의리되는 그런 AI를 이제 컴퓨팅 파워를 높이려면 지금 반도체를 더 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업종을 독점하는 기업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죠.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태성이 요즘에 굉장히 견조했던 거고요. 유리기판 장비도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이죠. 배터리까지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이 회사의 차세대 이 장비로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까지 중국 추격 따위는 두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엄청난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너무 이게 펄을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너무 또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장의 뭐 이익에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도 예전에 다 실적 다 아닌 말로 개판이었어요. 그죠? 막 바닥이 있었을 때 실적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출원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이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해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실적이 폭증하는 모습이 전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뭔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기업들이 또 잭팟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실적 최악이죠. 그죠?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될까요? 아직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에는 또 배터리가 들어가는 또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주항공 시대가 오죠. 우주항공, 이제 우주선도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요. 이제 로봇 시대가 오죠. 거기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이제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이제 ESS가 좀 이제 필수적이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해서는 ESS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 S가 테슬라도 조단위 또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SI, LG엔솔 또 관련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을지 몰라요. 이제 이번 주부터 세아 메카닉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태성이 제가 명절 선물로 설명드리면서 또 1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코리아 서키트 4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PCB 업황도 그렇고요. 삼성전기가 또 FEC BGA를 엔비디아를 뚫었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역시 이제 배터리 쪽도 태성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이 주도했는데 태성은 이익을 앞으로 또
독점할 수도 있는 이 복합동박 같은 경우가 중국은 7월 달부터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기업은 수율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아직 기술력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고요. 국내에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고요. 그런 만큼 태성이 배터리 소재 쪽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겠다. 거기에 장비까지 하죠. 유리기판 장비도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까지도 이번에 주문을 했죠. 거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중후엠텍에도 역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슈퍼홀이 될 만한 기업들 주성 엔지니어링, 태성, 그리고 특히 이 무엇보다 바이오 쪽 LNC 바이오, 제가 제2의 파마 리서치에 도전한다 말씀드렸죠.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서 약간 숨고르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200%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승인 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깔끔하게 한 주를 특징적으로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 섹터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명절 선물이었던 태성, 어느 정도 상승률인지 잠시 후에 AS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위원님과 다음 주 전략 챙겨볼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쪽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케빈 어시가 이제 차기 연준의장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역시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케빈 어시랑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연결고리가 있죠. 에스로더 가문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워시 같은 경우가 매파에서 좀 비둘기파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이제까지는 이 연준이 좀 독립적인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미국 재무부 쪽이랑도 협력을 해서 부채 관리라든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협력을 시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안 할 사람을 뽑을까요? 예.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하할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늦어도 5월달, 6월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요. 간밤에 또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또 국제유가도 이미 선반영돼서 $60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을 공격하려는 이유가 국제유가를 폭등시키려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국제유가를 낮춰놓으려고 하는 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란의 석유 통제를 위해서 이란을 압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조만간 이란과의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이 해결이 되면 또 국제유가도 확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만간 이런 이란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출렁거린다라고 하면 또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트럼프는 절대 국제유가를 폭등시킬 생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제유가를 낮추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반도체, 로봇, 배터리, 스테이블 코인주까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딱 2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가지가 뭘까요? 제가 항상 지금 엔비디아도 느끼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다른 이제 뭐 한미반도체도 느끼지만 진짜 세계 최초 기술 확보한 기업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GPU를 독점하니까 엔비디아가 10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HBM을 독점하니까 SK하이닉스가 10배 가까이 뛰었나요? 예전에 한 7, 8만 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TC본드 시장을 독점하니까 수십 배 뛰어버립니다. 역시 세계 최초 기술 확보,
뭔가 독점적인 기술 확보한 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수급이 중요하겠죠. SK하이닉스나 SK스퀘어 뜨기 전에 어떻게 됐죠?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예. 삼성전자 뜨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임원들이 매수했거든요. 예. 그만큼 그러면 세계 최초 기술 확보하고 대표사 매수한 기업들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태성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딱 11월 3일 날이죠. 제가 그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태성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서 딱 터닝하면서 갔죠. 팔아벌리기. 그리고 최근 들어 여기서부터 좀 꺾이면서 딱 이 변곡점에서 설명을 드렸죠. 원래 1월 2일 날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월 2일 날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못 갈 것 같아서 설명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리자. 뭐든지 인생도 때가 있고 주식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잡을 수 없는 사람에 따라서 역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위치가 여기가 이제 항상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이제 터닝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파라볼릭 잘 봐야 되겠죠. 21선 뚫어버리니까 쭉 날아가죠. 태성은 전 세계 유일한 이제 복합 동박 소재와 장비를 지금 수율이 96% 이상 나오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중국은 수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수율은 그러니까 이 분량과 양품 이제 비율이죠. 그런데 50%가 넘어가면 훨씬 더 이제 수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절반 이상은 좀 나와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겠다. 근데 국내에는 만드는 기업이 없는 것 같고요.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을까요? 열폭주를 막으려면 복합동박이라는 소재를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사도 이제 도입 얘기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미 구매 주문 확인서 이미 구매 주문을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협의는 2월 초부터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메모리 지금 글로벌 빅테크가 구걸하고 있죠. 복합동박을 중국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구걸해야 될지도 모르죠. 부르는 게 값이 될지도 모른다.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얼마 전에 대표사가 얘기를 한 부분이죠.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유리기판 장비도 있어요.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지죠. 그 두 개의 양쪽의 공정의 장비를 다 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유리기판 장비 쪽에 국내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을 확보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75억을 산 게 아닐까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죠. 전 세계 최초 기술 확보, 독점적인 기술 확보, 그것도 두 개씩이나. 그래서 대표이사가 75억을 산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주가 상승세를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은 너무 또 복잡한 데서 찾지 마시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정확하고 좀 간단 명료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좋은 주식을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이럴 때 사야죠. 이렇게 터닝할 때. 이렇게 터닝할 때. 그런데 이때는 약간 한템포 좀 올라온 상태죠. 최대한 720선 근접할 때. 그래서 제가 11월 3일 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변곡점에서 5선 회복할 때 21선 뚫기 전에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죠. 지금은 아직 상투시는 안 나오죠. 기관들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단 하나의 업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두 가지 업종을 가지면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태성만큼은 전 세계 지금 유일한 반도체 배터리 유일한 밸류체인 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보다 일단 더 좋다.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도 좋긴 하지만 에코프로도 제가 5만 원대 설명드렸어요. 한미반도체도 작년도에 7만 원대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그 이상을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장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태성으로 제2의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작년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PS 일렉트로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도 예사롭지 않죠. 여기서 돌아갈 때,
방금 전에 태성이 돌아가고 나서 쫙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이 됐거든요. 돌아가네요. 예, 여기서. 예, 그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 7, 8천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최근 들어 많이 들어왔잖아요. 30억 정도 완료가 됐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1분기부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전 세계 최초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6억 가까이 사놨고 자사주 매입 30억 해놨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보기보다는 위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이 722선 부근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라고 공시를 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이제 추가 반등을 기대하고 오히려 시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혹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물량이 풀리는 시점 그때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서진 시스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사주 매입 100억하고 지금 대규모 시비 행사한다라고 해서 확 꺾어지나요? 날라가죠. 예, 그죠? 왜? 최대주가 100억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주가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30억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를 노리는 거지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직 대표사도 수급 이탈이 없죠. 그래서 이 PS 일렉트로닉스도 재료가 너무 많죠. 예, 한 가지 재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초 테슬라 독점 부품 공급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스템.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저스템도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722선. 왜 이렇게 722선은 중요하죠? 이 싹쓸이기법. 이거 제가 또 만든 거지만 엄청난 것 같습니다. 721선. 3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선. 왜 여기서 다 사야 되죠? 예. 날아가잖아요. 여기서. 예. 쭉. 예. 모든 게 날아가진 않아요. 대표이사가 10억 샀죠. 자사주 매입했죠. 어이구, 지금 또, 펜이 떨어졌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보시게 되면, 손으로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좀 흥분을 해가지고 아침에 펜을 떨어뜨렸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주가 상승세 누리고, 다시 이전 저점 부근에서 여기서 5일선 회복할 때 또 설명드렸죠. 똑같아요. 이 파라볼릭이 중요하죠. 예. 상승기조 전환될 때 날아가죠. 예. 날아가죠. 전환되기 임박돼 있죠. 여기서는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고 쭉 다시 이제 급등을 노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곡점이 이제 임박돼 있잖아요. 그죠? 예, 파라볼릭은 내려올 거고 주가는 올라가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그래서 저스템도 세계 최초의 습도 제어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죠. 거기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 사업과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관련 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 장비 시장도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잠시 후에 설명드릴 주성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작년도하고는 이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터닝하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기간 조정 받고 1월 5일 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예. 1월 5일은 제 생일입니다. 생일날 설명드렸어요. 예, 생일이 중요할 것 같아서 쭉 조정받고 다시 또 정고점 뚫었죠. 그럼 이제 35,000원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제? 예. 5일, 10일, 20, 60, 100일, 200일, 722선. 와. 그런데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죠, 지금. 예. 이미 연초에 대표이사가 20억을 샀어요. 예. 법인으로 해서. 총 70억 가까이를 산 것 같아요,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은 500억을 이미 사놨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세계 최초의 반도체 증착 장비를 양산용 장비에 지금 이제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 이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양산용 장비를 올해부터 이제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는 기관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틀릴 수도 있겠다. 세계 최초의 이 반도체 증착 장비를 개발해서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진입한다. 앞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의 또 이제 사업에도 이 기업이 정부 국채까지 또 참여를 하죠.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 기업이 만약에 차세대 장비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추격 따위는 무섭지 않다. 한국 경제가 너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독점하면서 아마 이익률이 또 확 또 뛰게 되면 제2의 한미반도체가 또 여기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단 하나의 또 이제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또 미약할 수도 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태성 다음은 역시 주성이 있지 않나.
이 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앞으로 모든 이름을 지을 때 성이 들어가는 주식 이름을 사명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지금 들어가져요. 왜? 태성과 주성이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하시면서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접수된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 매수가는 19만 4천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만 보면 수익권이시지만 이번 주에 25만 원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20% 가까이 급락해서 시청자분 정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ABL 바이오는 제가 옛날에 한 3만 원대 있을 때 좀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ADC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유망한 이제 부분으로 좀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관 쪽에서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보지 말아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주식은 좋은 종목에 때를 사는 건데 지나버렸네요. 예. 예전에 언제 사야 되죠? 예, 싹스리 기법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5년도 1월 달, 제가 작년도 1월 달 요때 볼 때, 3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막 기관들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3만 원대에서, 그때 이제 보게 되면 뭐 8배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투자자분은 지금 19만 원대에서 야, 이거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안 했을 거고 급락을 해도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바닥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생각을 확 지금 처음에 이 시작점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싹스리 기법, 주식 싹스리를 시청하신 벌써 제가 한 5년 좀 됐나요? 4, 5년 된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절대라는 말을 제가 붙이는데 더 갈 거 이렇게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야 이거 대박 터질 거야 100만 원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이 723 부근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정배를 초기 들어갈 때 야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이니까 최대 주주랑 대표사가 여기서 샀으니까 나중에 크게 올라갈 거야. 지금이 바닥인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밀집국면 정배열에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바이오는 정답이 없어요. 아직 이 신약개발업체가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수천억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술 이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임상 실패라든지 기술 이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반등시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이게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될 수도 있지만 바닥에 있는 걸 또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에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청자님 좀 수익권에 계신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침 수고 많습니다. 네,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저희가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광통신요. 네, 대한강통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재세요? 3,500원에, 네. 3,500원에 60%요. 시청자님 이번 주에 매수하셨어요? 예, 근무로 1월 30일 날 매수했어요. 비중은 한 번에 다 실으신 건가요?
예, 한 복이다. 한 번에.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또 크게 밀려서 예. 마음이 예.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일단 대한강통신 제가 또 오늘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죠. 예. 혹시 다트전자공시 보시나요? 예. 다트전자공시 보세요? 예. 그럼 유상증자를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종목은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 잠식돼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유상증자 가액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래요? 나이만 해가지고 모르고 샀어요. 예. 근데 그러면 다트전자공시를 안 보신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다트전자공시에는 유상증자 가액이라든지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 참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다트전자공시라고 해서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되고 HTS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투자 정보에 확인해서 모르면 이제 주변인이라도 좀 어떻게 여쭤봐서 반드시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 안 보고 한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몰라요.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앞에 들이받아요. 잘못하면. 그럼 그렇죠. 사고 나죠. 예, 사고가 나죠. 생명이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다트전자 공시를 안 보고 주식을 한다. 갑자기 대표이사가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큰일 나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먼저 다트전자 공시에 뜨지 기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꼭 이걸 알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기업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이제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차트는 보시고 매매하시나요? 예. 차트도 초보자예요. 차트도 잘 모르고. 차트도 안 보시죠? 그러면 예. 지금 이 싹쓸이기법 방송을 보시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지금 방금 전에도 720에서 이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이 빨간색 라인선. 이걸 설정을 해놨는데 이 돌파 지지받고 밀집돼 있을 때 이 평선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데 예. 불과 한 작년도 8월 달까지만 해도 이 평선들이 이 일봉이랑 막 이 빨간색 파란색이랑 다 몰려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혹시? 예, 보여요. 예,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몰려 있을 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치면 눈, 코, 입이 몰려 있어야 돼요. 신동엽 씨가 되게 잘생기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거든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몰려 있어야 돼요, 그냥. 몰려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선생님 이걸 왜 하면 될리게? 예? 뭐 어떻게 하면 될리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 밀집돼 있을 때 매수해야 되고 벌어져 있을 때는 추격 매수예요. 그러면 예. 이 기업은 자본 잠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본 잠식돼 있는 주식을 추천한다. 그럼 뭐 투자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완전 부실주 추천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기업들은 제가 손댈 수도 없는 기업일 뿐더러 반등시 매도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국내 유일의 또 광섬유 또 케이블 또 업체이다 보니까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반등시 매도 관점 4,000원대 정도가 단기 저항권이에요. 그리고 지지권은 2,800원대 부근이에요. 이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또 뭐 시설 투자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자본 잠식이 돼 있으니까. 자기 자본보다도 2배 이상을 지금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이 300억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자본 잠식돼서 부채가 2배 이상 높다. 600억 이상의 적자가 지금 부채가 잡힌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좀 우량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을 초보 투자분들은 좀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손실이 크진 않은 상황이시고요.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번에 좀 기다리시다가 답답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흐름 보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산미금속 지난주 이 시간 추천주고요. 월요일에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장중에 이것도 상한가 흐름이네요. 28% 넘게 급등하면서 한 주 만에 44.7% 상승률 기록했네요. 네, 시설 투자도 좀 확대하고 있어요. 산미금속이 아닌 말로 좋은 뜻으로 재료가 거의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재료가 많은 기업이 있나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재료가 많은 기업들이 좋더라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제가 CPSM도 작년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뭐 재료가 안 엮인 게 없어요. 뭐 자동차, 원전, 조선, 그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 HD, 현대,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독점,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무까지. 이번에 천무 대규모 노르웨이 쪽에 수주한 얘기 나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이 천무 쪽, 이제 부품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 이제 딱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1월 24일 날이었죠. 토요일 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상한가 들어갔다가 대부분 그 다음 날 좀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시가가 뜨니까. 그리고 밀리니까. 그래서 항상 중기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5일선 매매를 하셔야 돼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왜? 그날 시가 대비 번쩍으로 밀릴 때도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이탈 움직임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밀릴 때 밀리더라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5일선이 깨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차트 체크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5일선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 주 동안 큰 상승률 축하드리겠고요. 5일선 매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Y2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포착주인데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 찍었고요. 이번 주 상승률이 37% 넘었네요. 네, 두 개 다 상한가를 장중에 시연해가지고 네. 야,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제2의 원희골딩스에 도전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720선 뚫을 때 이 차트 설정 제가 꼭 해두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720선을 못 보잖아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눈을 뜨고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트도 보고 공시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720선 설정이 돼 있는 분들은 여기서 봤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명드릴 때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고점을 뚫어버렸죠. 강력한 저항권이 여기였어요. 이전 고점 부분. 항상 721선 초돌파했던 이 대량거래 시한테했던 초고점. 뚫어버리니까 날아갔잖아요. 지금도 단기는 5일선 매매 이어나가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5,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제2의 원희골딩스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다음은 라온 로보틱스입니다. 지난달 추천주인데 이 종목도 진입 당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이번 주에도 주간 40%나 오르면서 벌써 92% 상승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벌써 작년도에 설명드리고 벌써 이제 연말 선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라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설명드렸을까요? 대표이사가 매수했죠. 무상증자했죠. 자사주 매입 들어왔죠. 대표이사가 징역까지 했죠. 뭐 수급 보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에 설명드렸던 RFHIC 어떻게 됐죠? 지금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제가 작년도에 완벽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올해부터 해서 글로벌 이제 로봇 시장에 이제 진입하겠다. 중국 나우라, 중국 1위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도끼 헬덕트론, 삼성 SK하이닉스 이제 앞으로 다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또 슈퍼을이 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공 로봇 갖고 있는 이제 기술이 글로벌 기업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3-4곳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1위보다도 오히려 기술력이 좀 좋다라는 작년도부터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1위 장비 회사가 이 기업 거를 모두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상태죠. 퀄 통과했어요 이미. 그런 만큼 이제 단기는 18,0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아직도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2020년도 때 위치랑 비슷한데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 MACD 차트 위치는 바닥권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은 LNC 바이오입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최고가 97,500원 찍었는데 위원님은 56,000원대에 잘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장기로 보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2의 파마 리서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말고는
다른 설명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2의 파마 리서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위원님이 다시 째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날을 기점으로 바로 급등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였네요. 예, 이것도 이제 작년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한국판 ASML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상승률이 남아있다고 잘 봐주셨고요. 이어서 정태성입니다. 11월 달에 강조하시고 사실 지난주 AS 때도 94% 충분히 큰 상승률이었는데 단 한 주 만에 수익률이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162.9%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올랐네요, 또. 예, 제가 명절 선물, 설 선물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설날은 까치까치 설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태성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도에 추석 선물도 드렸잖아요. 코리아 서키트. 그런 만큼 태성도 한국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이제 배터리계의 에스카닉스? 그렇게 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기대되는 새로운 포착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두 종목이나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 간 거 아시죠? 기대하면서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새 메카닉스를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새 메카닉스가 일단 방향성은 이미 확인된 것 같아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 들어왔고요. 1월 달에. 그리고 사회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시설 투자를 다 해놨어요. 자동화 생산 설비를 다 구축해 놓고 생산 캐파 수주도 확보해 놨어요. 작년도부터 이제 누적 수주 잔고가 7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랑 세계 최초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다. 올해 이제 1분기에 정식 계약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로봇 이제 부품 시장도 진출한다. 방산 M&A도 고려하고 있다. 야, 이게 ESS 핵심 또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LG엔솔 쪽에 북미양, 폴란드양 다 뚫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전장, 전장 모듈 부품 시장도 이제 글로벌 완성 접체랑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단기는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는 조금 더 강력하지만 과일 종목 지정 예고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3일이면 일단 끝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도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향후에 8,000원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세아 메카닉스였습니다. 8,000원까지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전력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이 될지 모르거든요. 대기업 결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S 머티리얼즈. 예, 대표사가 매수를 했는데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심지어 또 들어가고 있고 MS가 이 울트라 커패시터에 굉장히 관심을 표명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이번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LS 마린 솔루션 쪽이랑 같이 또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근데 바닥에서 차트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지금 전 세계 10조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조정 시에만 아직도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KNS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에 설명드려 한 70% 갖고 올랐는데 이미 제가 이 종목도 작년도에 12월 달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벌써 한 30-40% 정도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꼭대기 아닌 만큼 조정 시만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예, 항상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 기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세아 메카닉스도 그렇고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 개발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스템 전 세계 최초로 습도 제어 장비를 개발했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2차 전지 태양광 시장까지 다 공략해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에 매출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는 것 같고요. 대표사가 10억 샀잖아요. 예, 그게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 같고요. 저스템 같은 경우가 삼성 쪽에 파운드리 쪽도 이제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카닉스 퀄통과가 또 이제 임박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대규모 수주했죠. 마이크론도 대규모 수주했고요. 그래서 이 저스템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 사업도 진출한다는 게 앞으로 또 게임 체인저 시장에 진출하잖아요. 그거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 국면 정배할 초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면서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에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저스템, 정스템으로 또 다음 주에 불리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갑자기 정스템이 확 와닿는데요. 네. 너무 필명이 네. 마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정스템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네 번째로 모베이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가 또 자사주 매입을 55억 가까이 했어요. 55억 정도. 그럼 일단 최대주가 매집을 한 거죠. 잘못될 가능성은 적죠. 예, 왜? 최대주가 매집을 잔뜩 했으니까. 예. 뭐 갑자기 잘못될 거를 막 잔뜩 매집하는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그만큼 모베이스는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다 저평가돼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신사업, 자회사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도 이 모베드라는 현대차의 이제 플랫폼에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메인보드랑 그리고 와이어링을 또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로봇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베드 플랫폼이 오히려 아틀라스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쓰임새, 용도가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폭발적일지 몰라요. 예, 로봇 사업. 예. 그만큼 모베드 쪽의 핵심 세주 SOS랩도 이번에 KB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 5% 취득 공지 나왔거든요. 그만큼 모베이스도 모베드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으면서도 삼성전자랑 또 깐부기 때문에 삼성의 또 로봇 부품, 스마트 부품주로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이제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됐어요. 이번 주 초반에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모베이스가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까요? 가장 마지막이 항상 또 중요하죠. 그쵸, 네. 처음도 중요하고요. 이 새 메카닉스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코스닥 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의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정도 재료가 좀 큰 상태에서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자사주 매입 규모도 커요. 500억이나 했기 때문에 대표사 장내 매수 규모도 커요. 70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자금 투자 유치도 커요. 지금 전 오스틴 임플란트 회장이 1,0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오는 상태죠. 그런 만큼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었죠. 지금 자사주 매입도 크고 오스틴 임플란트 회장이 또 1,000억 가까이 투자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은 세계 최초의 반도체 이 증착 장비가 디스플레이 태양광 시장까지 진입해서 앞으로 수년 뒤에 매출 5조 원에 도전하겠다, 시가총액 50조 원에 도전하겠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한 말이죠. 그만큼 이 기술은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만약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가치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하면서 접근을 하되 지금은 뭐 이미 최대주가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먹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3만 원대 초반대까지 최대주가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거를 겁내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고 추세에 맞게 대응 전략을 잘 짜나가는 게 혹시라도 성공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시에만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도전할 기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MTN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분에게 도전할 만한 주식 전문가가 없죠. 정지우 위원님. 예.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너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것 같아요. 예. 바닥을 찾아야지만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바닥을 찾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은 그렇죠.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딱 한 번 사놓는 거다.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작년도 12월 달처럼. 예. 그랬는데 아직도 중장기 코스닥은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도전하실 분들은 M10W 지금 노란 카톡 또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지금 바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개 시청자분 댓글 하나만 읽어보면 이거 하나면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김호영 님이 남겨주셨는데 최고의 대표님 시청률 1위, 수익률 1위, 9할의 승률 방송 자세히 시청만 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지우 위원의 작년 템베거 종목이 4종목이었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상한가 2종목이나 갔죠. 1등 계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등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정지우 위원 공개방송 잠시 후에 9시에 시작하고요. 위원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 예.